연 13조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 발언은 단순한 경제 수치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그 말에 통쾌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꼈다. 그 문장은 국가의 리더가 내뱉은 단순한 발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복합적인 메시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떤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13조 원 한 해 동안 외국으로 흘러나간 이 거대한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노동의 시간, 기업의 이익,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경제를 떠올리기보다 감정을 떠올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정말 나가도 괜찮은 건가? 우리 경제는 얼마나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히 외국계 자본에 대한 경고였을까? 아니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선언이었을까? 사실 이처럼 강한 어조의 발언은 과거 미국에서도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다. 그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나가라, 우린 지켜줄 의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동맹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거침없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논란을 낳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국이 스스로를 호구로 여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일부 대중에게 분명히 통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나가려면 나가라는 발언은 트럼프의 언어를 닮았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출발한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어조의 유사성이 아니라 국가 리더가 국민에게 어떤 정서적 감각을 전달하느냐이다. 사람들은 사실 정책보다 감정을 먼저 느낀다. 그리고 리더의 말은 그 감정을 움직인다.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당장 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가려면 나가라는 말은 누군가에겐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을 준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드디어 말할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협상하자. 또 다른 이는 말한다. 이런 발언으로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 어느 쪽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단정 짓는 것은 조심스럽다.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경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과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공정한 경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우리는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겠다. 우리는 협상의 대상이지 당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떤 이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다. 국제 무대에서 소외되었던 기억, 힘없는 국가의 현실, 그리고 외세에 기대 살아가야 했던 지난 역사.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떠올리게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국가,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외치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 그렇기에 나가려면 나가라는 말은 단지 외국 기업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정말 지금의 구조를 원합니까? 당신은 정말 이 구조에 의존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되묻는다. 당신은 진정한 주권자입니까? 트럼프의 시대가 그랬듯 이재명의 언어는 감정을 건드린다. 거칠지만 직설적인 언어, 불편하지만 숨기지 않는 방식. 그것은 불안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우기도 한다. 그의 말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진정한 대표의 언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발언은 듣는 이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침묵보다 더 강한 말, 기억보다 오래 남는 문장. 연 13조 원이 나간다고요?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숫자보다 감정을 움직이는 시대다. 정책보다 언어가 먼저 도달하는 시대다. 우리는 그 언어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묻는다. 과연 나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숫자에 익숙하다. GDP, 환율,
무역 수지, 투자액, 그리고 13조 원 하지만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노동, 희망과 피로, 누군가의 눈물과 선택이 담겨 있다. 13조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 말은 통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숫자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나가는 돈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구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일까? 누군가는 외친다. 기업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떠날 자유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존엄에 대한 질문이 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왔다. 그것은 당시로선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던질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있을까? 13조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단지 돈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비워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자립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기술을 만들고 스스로 산업을 이끌고 스스로 정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에 나가려면 나가라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겠다. 우리는 협상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은 정치인의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서 나온 외침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말이 통쾌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안에서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과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외국 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경제는 복잡하다.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삶은 단순하다. 일자리가 중요하고 생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을의 입장에 있어야 할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술을 빌리고 자본을 유치하고 조건을 맞춰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경제. 그 시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것은 단호한 선언인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한 줄기 각성이다. 하지만 그 선언이 진짜가 되기 위해선 국민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묻자. 나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브랜드를 지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 경제 구조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보자. 외국 자본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자립은 가능할까? 그 질문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독립은 불안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불안은 준비와 계획으로 이겨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국민의 역할은 그 선택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언어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은 그 다리 위에 놓인 돌멩이 한 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돌멩이로 인해 우리는 멈춰서 생각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과 무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업의 투자 방향을 바꾸고 어떤 가정의 일자리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떤 구조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경제주권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현실 앞에선 대통령은 강한 언어로 경고했고 국민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가? 분노와 박수를 넘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나가려면 나가라. 이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서야 한다. 다시 말해 자립해야 한다. 하지만 자립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구조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외국 브랜드를 고를 때, 외국 플랫폼을 사용할 때,
해외 자본에 투자된 상품을 고를 때 우리는 무심코 선택하는 듯 보이지만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13조 원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인이 바꾸는 세상은 절반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국민이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강렬했다. 그리고 분명한 신호를 줬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발언의 다음 페이지는 국민이 써야 할 차례다. 작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믿고 사는 일, 국산 기술에 투자하는 일, 국내 콘텐츠를 즐기고 국내 브랜드의 가치를 주변에 알리는 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립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주 불안해한다. 그렇게 해도 될까? 외국 기술이 훨씬 앞선 거 아닌가? 국내 브랜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 않나? 맞다. 모든 시작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브랜드를 신뢰하게 된 것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시간의 힘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안에서 쌓기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 진동은 언젠가 아주 큰 흐름이 된다. 우리는 자주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 속에는 부러움도 비교도 포기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가? 경제 자립은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문화와 정서다. 그 정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회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말은 정치인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한다. 괜찮아. 국내 브랜드 써도 괜찮아. 아직 조금 부족해도 우린 같이 성장할 수 있어. 그 믿음이 확산될 때 13조 원은 숫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자산이 된다. 우리는 단지 외국 자본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만드는 것. 떠날 자유는 있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 이 생각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 경제란 단지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정서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게에서 물건을 고를 때, 앱을 설치할 때, 광고를 클릭할 때조차 이미 그 선택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자립은 그렇게 국민 한 사람의 감각과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강한 말보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출발 신호다. 그 다음은 우리가 써야 할 이야기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내가 선택하는 경제는 누굴 위한 것인가? 내 소비, 내 투자, 내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13조 원을 되찾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결제,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날 대통령은 더 이상 나가려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다. 13조 원 그 숫자는 마치 고정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움직인다. 해마다 오르고 상황에 따라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우리는 지금도 흘러나가는 구조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10년 후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희망의 문제가 아니다.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견뎌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다. 변화는 결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실천,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인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만약 지금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숫자를 진심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최소한 10년의 시간과 몇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의지다. 리더의 결단만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의지는 변화를 버텨내는 힘이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아직 브랜드가 약해도 우린 이 방향이 옳다고 믿는다는 의지가 버티고 견디고 밀고 나가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신뢰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국민들끼리 서로를 응원하는 사회적 신뢰. 누군가 앞장설 때 뒤에서 끌어내리는 사회가 아니라
해보자. 잘 되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된다는 분위기가 시작된 실험을 성공으로 바꾼다.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다. 우리는 종종 빠른 변화를 원한다. 단숨에 세계 1위가 되길 바라고 당장 이번 분기에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 시간 동안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구조가 흔들리고 패턴이 바뀌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 네 번째는 교육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10년 후엔 경제를 주도할 세대가 된다. 그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주체의식이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교육. 그것이 진짜 자립의 씨앗이 된다. 다섯 번째는 기술과 혁신이다. 외국 자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기술력 때문이다. 우리가 자립하려면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연구자,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의 도전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도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실패를 인정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조건은 기억이다. 우리는 종종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정권이 바뀌면 흐름이 끊기고 관심이 사라지면 예산이 줄고 기억이 옅어지면 방향이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한다.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왜 이 변화를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힘. 그 기억이 변화의 중심을 지켜주는 핵심이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경제가 진짜 바뀌기 위한 조건은 의지, 신뢰, 시간, 교육, 기술, 그리고 기억 이 6가지가 1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흘러나가는 경제에서 돌아오는 경제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처음엔 천천히 변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하나둘 국내 브랜드를 선택하고 국산 기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며 기업들이 자립을 위한 R&D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몇몇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13조 원이 나가는 걸 막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 10년이란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절을 지나게 될까? 정책이 몇 번 바뀌고 위기가 몇 번 찾아올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방향을 계속 지켜낸다면 10년 후 우리는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13조 원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 말을 다시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려면 나가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위협이 아니라 당당한 선택의 언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10년의 의미다. 시간은 흐른다. 말보다 빠르게, 약속보다 솔직하게 그렇게 흘러온 10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10년 전 우리는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 서 있었다. 해마다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그 돈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 대통령은 단호한 언어를 꺼냈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리고 국민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물음의 답은 시간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소비자들은 익숙한 이름을 택했다. 광고가 많고 주변이 추천하는 브랜드, 그것이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쇼핑몰의 인기 검색어 상위는 더 이상 외국 브랜드가 아니다. 국산 기술, 로컬 브랜드, 그리고 직접 만든 가치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멈추게 한다. 10년 전 국내 R&D 투자에서 외국 기술 의존 비중은 37% 하지만 지금은 14%로 줄었다. 기술의 뿌리가 조금씩 이 땅에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전 대한민국 수출 구조에서 외국 기업의 위탁 생산 비중은 절반을 넘겼다. 하지만 지금 한국 브랜드 자체 수출이 60% 이상으로 반전되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모든 숫자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시작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외국 플랫폼보다 국내 스타트업의 앱을 깔기 시작했고 대기업 대신 동네 브랜드를 응원했고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우리의 것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조용했고
때로는 불편했고 가끔은 손해 같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자 그 조용한 선택이 산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는 감정을 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숫자 뒤에 있는 마음을 함께 말하려 한다. 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을까? 그건 자존이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 스스로 믿기 시작한 것,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선택을 바꾸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마음은 모두가 함께 가진 것이었다. 카페 사장의 작은 포스트잇. 이 커피는 한국 로스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의 블로그 글, 국내 브랜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대학생의 SNS 캠페인, 내가 고른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렇게 쌓인 10년의 감정은 결국 숫자를 바꾸었다. 13조 원 이제는 5조 원으로 줄었다. 그중 상당수는 떠난 돈이 아니라 돌아오는 투자가 되었다. 외국 기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당당한 협상의 파트너가 되었고 더 이상 눈치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언어는 10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치인의 말보다 유튜브의 댓글, 블로그 후기, SNS의 소비 기록이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시대. 이제 경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서가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정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했다. 10년 전 우리는 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만의 길을 만들고 있다. 그 길은 아직 완벽하지 않단. 어쩌면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뒤를 보고 걷지 않는다. 우리는 앞을 향해 우리만의 템포로 우리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숫자는 바뀌었다. 그리고 마음도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흘러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쌓여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 흐름이 모이고 가치를 만들고 미래를 그린다.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나가려면 나가라. 한마디 말, 한 줄의 결단, 그리고 거기에 담긴 국민의 응답. 그 응답이 지금 우리 사회의 숫자를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다.